안녕하세요. 잘하는 공부,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. 봄날처럼 햇살은 참 따뜻한데 공기가 참 차갑습니다.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조심하세요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초등 문법에서 고등 문법까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보통 여러분들은 몇 살부터 몇 학년부터 문법을 들어가시나요?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어느 나이 몇 학년에 문법을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이 얼마나 습득할 수 있고 아이가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문법이 들어가는 시기가 결정이 되지 학년의 나이에 맞춰서 문법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학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의 성장별, 아이의 레벨별로 나가는 진도표를 잡거든요. 그런데 아이들의 문법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일과를 공부했을 때 일과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잘할 것 같은 아이가 8과를 지나가면 이 일과를 다 까먹어 버린 거죠. 8과까지 가지도 않는다. 유닛 1에서 배웠던 문법 내용을 유닛 3이 들어가면 유닛 1과 2는 홀라당 다 까먹은 거죠. 유닛 3만 기억하는 거죠. 또 유닛 5를 들어가면 유닛 3에 있는 내용은 홀라당 다 까먹고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. 그런 거 있었어요? 배웠어요? 안 배웠는데요? 애들은 모르면 안 배운 겁니다. 내가 알지 못하면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 거고 내가 모르면 안 배운 거죠. 그럼 참 답답할 때가 있죠. 너 이거 물어봤을 때 저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? 이런 것도 배웠어요? 이러면 참 난감하고 참 곤란할 때 있습니다. 이런 얘기를 내 앞에서 했을 때도 곤란한데 이 얘기를 학부모님한테 가서 하거나 다른 곳에 가서 하면 그 얘기를 듣는 학부모님, 그 얘기를 듣는 다른 학원 선생님들을 뭐라 하겠습니까? 넌 도대체 그 학원 다니면서 뭐 배웠어? 도대체 그 학원 다니면서 뭘 배운 거야? 이렇게 되겠죠? 증거가 없잖아요. 내가 가르쳤다라는 증거도 없고 이 아이가 배웠다라는 증거가 없고 그리고 이 아이가 배웠는데 잊어버린 건지 이 아이가 정말 안 배운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말한 대로 믿겠죠? 아이가 들은 대로 아이가 말한 대로 그 제3자들은 다 듣고 그 말만 믿겠죠? 그러면 저희는 완전히 그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.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. 아이를 가르치지 못한 그 죄인. 내가 아이를 놓치고 간 죄인이 되는 거죠.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20, 30% 까먹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6, 70% 까먹고 한 달이 지나면 그 90%를 다 까먹고 한 달 이상이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볼 때 그런 것도 배웠어요? 저는 안 배웠는데요. 선생님 그런 거 언제 가르쳐 주셨어요? 라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. 이런 현상은 아이들에게 문법을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. 그럼 이런 걸 방지하고 아이들의 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아이들을 자극시키고 항상 아이들에게 주시하고 아이들에게 뇌리에 시냅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. 도구가 필요한 거죠. 아이들 뇌 속에서 여러 정보들을 한 군데로 이어주고 한 군데로 모아주는 시냅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굉장히 학습에서는 필요하더라고요.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그랬을 때 아이들의 이 머릿속에 둥둥둥 떠다니는 많은 정보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그 시냅스 역할을 해주느냐 그 도구를 찾아야 되고 그 도구를 활용해 주는 게 공부방, 교습소, 학원 선생님의 몫인 거죠. 저는 그 도구로 두 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. 한 가지는 코넬 노트법으로 아이들에게 노트 정리를 시키게 하고요. 두 번째는 마인드맵으로 뇌 속에 떠다니는 정보를 정리하게 시킵니다. 그런데 내가 배운 문법을 내 스스로 정리해서 시냅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아이들에게 코넬 노트법을 가르쳐 주고요. 두 번째로는 마인드맵을 가르쳐 줍니다. 제가 아이들에게 두 가지 다 가르쳐 줍니다. 처음에 아이들에게 처음 시키는 게 마인드맵이거든요. 내가 배운 문법을 최대한 핵심을 모아서 한 장에 모아두는 도구로 저는 마인드맵을 활용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 마인드맵이 정말 효과가 좋아요.
이 마인드맵을 잘 활용할 수 아는 아이들은 문장을 읽었을 때 핵심을 참 잘 찾아내고, 그리고 아이들이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죠. 그리고 또 마인드맵을 정리하면 이 아이들이 언제 어느 때 내가 잊어버렸을 때 찾아볼 수 있고, 내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, 내가 또 그거를 다시 습득할 수 있는 스냅스 역할을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, 정말 아이들 공부를 가르칠 때, 특히 문법을 가르칠 때 유용한 도구로 마인드맵이 정말 저는 추천합니다. 또한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공부도 마인드맵이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. 마인드맵을 잘하는 아이들은 문장을 읽으면서 그 핵심 키워드 빨리 잡아내고요. 마인드맵을 잘하는 아이들이 그 문장 속의 핵심 내용, 중심 내용을 빨리 찾아내고, 그거에 따른 서브 센텐스도 잘 찾아내더라고요. 또 마인드맵을 잘하는 아이들은 노트 정리도 정말 잘해요. 그래서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마인드맵으로 문법을 다 정리하게 하거든요. 그래서 모든 문법을 단권화 시킵니다. 배운 문법을 모두 이 한 권의 노트로 마인드맵을 정리를 다 하면 아이들에게 인강 하나를 주거든요. 인강 하나를 주면서 그 인강을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코넬 노트로 정리하라 합니다. 그럼 코넬 노트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노트법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설명해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겠죠. 그래서 저는 문법을 배웠던 내용을 마인드맵과 코넬 노트로 모든 정보를 단권화 시키는 작업을 시킵니다.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문법을 모두 문법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고요.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중학교 때도 배웁니다. 그럼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은 초등학교에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추가해서 더 배우잖아요. 그럼 추가해서 더 배운 그 문법의 내용을 내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그 마인드맵 그 안에다가 추가해서 아이들에게 마인드맵을 또 거기서 추가해서 정리하게 하는 거죠. 또 아이들이 중3이 되거나 예비 고등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,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그 문법의 내용이 살짝 몇 개가 있거든요. 그 내용들을 내가 초등학교 때 정리했던 그 마인드맵 노트에다가 또 추가하는 거죠. 그래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문법을 한 장에 또는 한 권에 단권화를 시키는 거죠. 그래서 모든 문법이 이 한 장의 마인드맵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마인드맵 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마인드맵을 시킵니다. 그래서 모든 내용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문법으로 단권화 시켜서 마인드맵 정리를 시킵니다.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접속사, 중학교 때 배웠던 접속사,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접속사의 내용, 모든 내용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단권화를 시켜서 아이들에게 만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모든 문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한 장에 또는 한 권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단권화를 시킵니다.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저기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은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동명사 배운 거 다 까먹어요. 동명사가 뭔지도 모릅니다. 그러면 분사하고 동명사하고는 연관성이 많잖아요. 그럼 분사가 뭔지 동명사가 뭔지 분사와 동명사의 차이점의 구별법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 저는 아이들한테 말합니다. 가서 마인드맵 확인하고 와. 답을 찾아와. 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럼 아이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했던 마인드맵을 훑어봅니다. 자기가 했던 마인드맵을 훑어봐서 그 내용이 없으면 추가해서 그 마인드맵을 다시 재정립시키고, 만약에 마인드맵 노트에 있으면 그 마인드맵을 보면서 다시 공통점과 차이점과 구별법을 확실하게 익히고 저한테 와서 다시 피드백을 받습니다. 이렇게 아이들에게 문법을 가르치실 때 시작하실 때부터 아이들에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또는 코넬 노트법을 통해서 모든 문법을 단권화 시킨다면 정보를 빨리 찾아볼 수 있고,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, 무엇을 아는지,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, 내가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지 정확한 메타인지 시킬 수 있고요. 선생님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가르치지 않았다, 안 배웠다, 이런 불명예스러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아이들이 일구무원을 만들게 합니다.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. 너 왜 이걸 몰라? 그럼 아이들 항상 다 얘기해요. 대답 못한 건
안 배운 거고, 내가 모르는 건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겁니다. 그래? 그럼 어디 페이지 어디 들어가서 보고 와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러면 애들이 보고 아하! 이렇게 하거나, 아이들 반응 다 똑같아요. 다 자기 자리에 가서 그거 훑어보고 아 맞다. 그래서 그 아이 별명은 아맞다입니다. 아맞다, 다 찾았어? 다시 나한테 와봐 하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.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로 공부할 수 있고, 배운 공부를 나 혼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마인드맵을 활용하거나 코넬노트를 활용해서 단고나 시키고, 선생님의 그 불명예도 벗고 아이들을 메타인지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설정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신다면 아이들이 깊이 있고 또 높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.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고, 나는 아이들에게 문법을 가르쳤을 때, 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을 때 아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 주도적으로 배웠던 공부를 재정립하고 그거를 다시 정보를 수집하는 그 하나의 도구가 있었나 생각해 보시고, 뒤돌아보시고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제가 배운 마인드맵을 제 스타일로 다 바꿨습니다. 내가 배운 마인드맵이 우리 아이들한테 활용하기가 정말 적절하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중구난방 정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저 스타일에 맞게, 저 공부하는 아이들 나이에 맞게,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습득할 수 있게끔 내가 배운 마인드맵을 내 스타일대로 내가 수업하는 아이들에 맞춰서 다시 재정립하고 재수정하고 나만의 마인드맵으로 고착할 수 있었던 거죠. 그거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문법도 국어 교과서도 마인드맵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. 그래서 자기 주도하게끔 도와주고 아이들 스스로가 메타인지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고심해 보세요. 아이들 공부를 가르칠 때 마인드맵, 코넬노트 정말 좋은 하나의 학습 도구이거든요. 한번 여러분들도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,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공부방, 교습소, 그리고 학원에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또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화이팅!